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남 홍성의 평범한 농촌주부 고선영 어르신이 집 앞 반찬 장사로 시작해 연 매출 16억 체인 식당 대표가 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작은 농촌 마을. 이곳에서 태어난 고선영 씨는 올해 66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장소는 언제나 부엌이었습니다. 어릴 적 방과 후면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감자를 까고 콩을 다듬고 물을 썰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밥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야.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단지 부엌 일은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23세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선영은 농사일을 도우며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려면 한 달 내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명절이면 친척들 눈치가 보여 차례상조차 제대로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자 돈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23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새벽 시장에 나가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기도 했고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데 큰애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이 엄마 김치 진짜 맛있대. 조금만 더 싸주면 안 돼? 선영은 웃으며 김치를 듬뿍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옆집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장김치 좀 나눠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선영 씨 집 김치는 뭔가 달라. 자극적이지 않은데 깊은 맛이 나거든. 선영은 김치 한 통을 건넸고 그 아주머니는 다음 날 2통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동네 잔치에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이걸 반찬 가게로 팔면 사람 줄 서겠어. 진짜로. 선영은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냥 집에서 해먹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선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집 앞 작은 마루에 김치, 멸치볶음, 고추장아찌 그렇게 3가지 반찬을 담아 내놓았습니다. 손글씨로 쓴 팻말 하나만 세워놨습니다. 정성껏 만든 집 반찬 팝니다. 첫날 오전 9시부터 마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김치는 3,000원, 멸치볶음은 5,000원이에요. 그 아주머니는 3가지를 다 샀습니다. 첫 매출 11,000원. 그날 오후엔 3명이 더 왔습니다. 저녁 무렵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 아주머니까지 찾아왔습니다. 첫날 총 매출은 19,000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돈을 세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남의 일을 거들며 받는 돈만 받아왔는데 내 손으로 만든 것을 팔아 처음으로 돈을 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콩자반, 무나물, 시금치나물. 종류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손님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첫날 5명이던 손님이 일주일 뒤엔 12명이 되었고 한 달 뒤엔 30명을 넘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홍성 고선영 씨 집 반찬은 집에서 해먹는 맛이 난다.
그 말이 동네를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선영은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 매출을 적었습니다. 처음엔 1만 원대였던 매출이 3만 원, 5만 원,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 매출이 150만 원을 넘긴 날 선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게를 내보고 싶어. 작은 반찬 가게라도.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게를 내려면 돈이 들어. 우리가 그럴 여유 있어?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여유는 없지만 기회는 있어. 나 이번만큼은 내 꿈을 한번 꿔보고 싶어.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밥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척들도 심지어 남편조차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밥을 잘한다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고선영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평범한 농촌 주부가 사업가의 꿈을 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집 앞 마루에서 시작한 반찬 장사를 6개월 동안 이어갔습니다. 손님은 날마다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처음 한 달 150만 원이던 매출이 3개월 차엔 250만 원, 6개월 차엔 38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집 앞 마루는 좁았고 비가 오면 장사를 못했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게를 내야겠다고. 마침 동네 입구에 작은 점포 하나가 비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동안 모은 돈과 남편이 빌려준 돈을 합쳐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을 달고 냉장고 2대를 들여놓고 진열대를 만들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고향 반찬. 선영은 오픈날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 2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조림, 볶음. 모두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첫날 손님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존 단골들도 왔고 간판을 보고 새로 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매출은 27만 원. 선영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 번째 날은 32만 원, 세 번째 날은 38만 원. 매출은 계속 올랐습니다. 한 달 뒤 월 매출은 52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고도 순수익이 2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편의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선영의 반찬 가게는 금세 홍성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집 음식은 뭔가 달라. 자극적이지 않은데 깊은 맛이 나. 화학 조미료를 안 쓰는 게 느껴져. 실제로 선영은 조미료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국간장, 된장,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정성이 맛을 만든다고 믿었으니까요. 2년이 지나자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월 매출은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반찬만으론 부족해. 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상을 제공하고 싶어. 선영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반찬 가게도 잘 되는데 굳이 왜 식당을? 식당은 힘들어.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어.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어. 체력이 될까? 하지만 선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해. 나는 내가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어. 선영은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총 3,8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홍성 시내 한 골목에 30평짜리 식당 자리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남은 돈으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 따뜻한 조명, 그리고 벽에 걸린 정성이 담긴 한 상이라는 액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당 이름은 홍성밥상으로 정했습니다. 고향의 이름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제육볶음 정식, 고등어 조림 정식, 청국장 정식, 된장찌개 정식, 그리고 반찬은 10가지가 기본으로 나갔습니다. 모두 선영이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가격은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홍성 물가로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선영은 긴장했습니다. 아침 11시에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 1명. 제육볶음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냈습니다. 뜨끈한 밥과 제육볶음, 그리고 10가지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 손님은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집밥 맛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선영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날 손님은 총 6명. 매출은 54,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미약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왔던 손님들이 친구를 데려왔고 그 친구들이 또 가족을 데려왔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뒤 점심시간이면 식당은 만석이었습니다. 2달 뒤엔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3달 뒤엔 주말이면 식당 밖까지 줄이 늘어섰습니다. 선영은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직원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주방 보조 1명, 홀 서빙 1명. 그렇게 홍성밥상은 홍성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농촌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장님이었습니다. 홍성밥상이 성공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진짜 맛이었습니다. 선영은 단 한 번도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속이지 않았고 조리 과정을 생략하지 않았고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최대 장점은 꾸준함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5시면 홍성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문을 열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선영은 시장 상인들과 친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시장을 다녔으니까요. 선영 씨, 오늘 고등어 좋은 거 들어왔어. 가져가. 생선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등어를 한 마리 한 마리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눈이 맑고 살이 단단한 것만 골랐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금치는 잎이 싱싱하고 뿌리가 붉은 것, 무는 단단하고 무거운 것, 고추는 색이 선명한 것만 샀습니다. 재료가 맛을 만든다. 선영의 신념이었습니다. 아무리 요리 실력이 좋아도 재료가 나쁘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재료가 좋으면 간단하게 요리해도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영은 재료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당들이 중국산 고춧가루를 쓸 때 선영은 국산만 썼습니다. 가격은 2배였지만 맛과 향이 달랐습니다. 된장과 고추장도 직접 담갔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메주를 쓰고 장을 담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갔지만 그 맛은 사서 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자주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집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손님들은 알았습니다. 정성이 바로 비법이라는 것을. 선영의 음식에는 화학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MSG도 다시다도 액젓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연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냈고 국간장과 된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고소함을 더했습니다. 제육볶음은 선영의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돼지고기는 국내산 앞다리살만 사용했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재울 때 고춧가루,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즙, 참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2시간 이상 재웠습니다. 급하게 재우면 양념이 고기에 배지 않았습니다. 볶을 때는 센 불에 빠르게 볶았습니다. 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양념이 고소하게 타는 맛이 났습니다. 여기에 양파와 대파를 듬뿍 넣었습니다. 단맛과 매운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고등어 조림도 인기 메뉴였습니다. 고등어는 비린내가 나기 쉬운 생선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비린내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고등어를 손질한 뒤 끓는 물에 한번 데쳤습니다. 그러면 표면에 비린 기름기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 물을 두툼하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았습니다. 무가 국물의 단맛을 내고 고등어의 비린내를 흡수했습니다. 양념장은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청양고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물을 붓고 끓이다가 고등어를 올렸습니다. 중불에서 20분간 졸였습니다.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면서 고등어에 양념이 배었습니다. 청국장 정식은 겨울철 최고 인기 메뉴였습니다. 선영의 청국장은 진했습니다. 콩을 직접 삶아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시판 청국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냄새는 강했지만 맛은 구수하고 깊었습니다. 청국장에 두부, 감자, 애호박, 버섯을 넣고 푹 끓였습니다. 마지막에 청양고추와 대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뜨끈한 밥에 청국장을 얹어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이 집 청국장 먹으면 감기가 낫는 것 같아요. 반찬도 중요했습니다. 선영은 반찬을 절대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3가지를 기본으로 냈습니다. 모두 직접 담갔습니다. 시판 김치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나물도 5가지 이상 나갔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무나물. 계절마다 나물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조림과 볶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장조림, 어묵볶음. 모두 선영의 손맛이 들어간 것들이었습니다. 식당을 연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홍성밥상은 이제 충남 전역에서 알아주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홍성에 올 일이 있으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대전, 천안, 심지어 서울에서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터넷 맛집 블로그에 홍성 필수 코스로 소개되었습니다. 리뷰가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 집은 진짜 집밥 맛이에요. 화학 조미료 안 쓰는 게 느껴져요. 사장님 인심도 좋으시고 음식도 최고예요. 5년차 월 매출은 2,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엔 3,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재료비, 임대료를 빼고도 순수익이 월 1,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선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 앞 마루에서 반찬 몇 가지 팔던 자신이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식당 사장이 되었다는 게.
하지만 선영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겸손했고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홍성밥상의 명성은 외식업계에도 알려졌습니다. 식당을 연 지 7년째 되던 해 봄, 어느 날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대전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참맛 F&B 대표 김진수라고 합니다.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집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반응을 보니 정말 대단하더군요. 이 맛은 홍성에만 두기 아깝습니다. 체인점으로 확장하시면 어떨까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인점이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냥 요리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김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장님의 강점입니다. 요즘 외식업계는 공장에서 만든 음식, 냉동식품으로 장사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처럼 정성껏 직접 만드는 곳은 드뭅니다. 이 진정성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선영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없어요. 체인점 같은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김 대표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사업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과 실력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둘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모든 행정적인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은 레시피와 품질 관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선영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하지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해보세요. 엄마는 늘 도전해서 성공하셨잖아요. 일주일 뒤 선영은 김 대표를 다시 만났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냉동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은 쓰지 않을 거예요. 모든 매장이 직접 조리해야 합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바로 홍성밥상의 정체성이니까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선영은 레시피 개발 및 품질 관리 총괄이 되었고 김 대표는 자금과 매장 운영을 맡았습니다. 체인 사업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머릿속으로만 알던 레시피를 문서화해야 했습니다. 제육볶음 양념 비율, 고등어 조림 조리 시간, 청국장 발효 기간. 모든 걸 정확한 수치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찍어가며 단계별로 설명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매뉴얼은 완벽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각 매장 주방장들을 모아 일주일간 합숙 교육을 했습니다. 선영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가르쳤습니다. 고기를 재울 때는 최소 2시간, 청국장은 중불에서 20분 이상 끓여야 해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교육생들은 선영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사장님, 60대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첫 체인점이 대전 둔산동에 오픈했습니다. 오픈 첫날 선영은 새벽부터 매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주방을 점검하고 재료를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픈 행사에는 200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홍성밥상이 대전에 왔네. 드디어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첫날 매출은 540만 원.
대성공이었습니다. 6개월 뒤 두 번째 매장이 천안에 오픈했습니다. 1년 뒤엔 청주에, 그 다음엔 세종시에, 또 충주에 매장이 생겼습니다. 2년 만에 충남, 충북, 대전 지역에 총 7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선영은 이제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체인 브랜드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홍성밥상 대표이사 고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체 연 매출은 1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순수익은 3억 2천만 원. 선영의 몫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해에 거의 2억을 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집 앞 마루에서 반찬 몇 가지 팔던 그녀가 이제 연 매출 16억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선영 자신이었습니다. 성공 후에도 선영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고 여전히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7개 매장을 순회하며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대전, 화요일은 천안, 수요일은 청주. 각 매장을 돌며 주방을 확인했습니다. 재료는 제대로 들어왔는지, 조리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맛은 본점과 똑같은지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어느 날 세종시 매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주방장이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몇 분 끓였어요? 15분쯤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분은 끓여야 해요. 지금은 콩이 덜 익었어요. 다시 끓이세요. 주방장은 죄송하다며 다시 끓였습니다. 선영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품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가끔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쉬는 게 오히려 힘들어. 실제로 선영은 일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주방에 서 있을 때,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직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홍성 본점에 선영이 직접 나갔습니다. 주방에 들어가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소고기를 간장, 설탕, 마늘로 오래 졸였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2시간 넘게 끓였습니다. 완성된 장조림을 맛보니 딱 맞았습니다. 그 순간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대표님이신데 왜 직접 이런 일을 하세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손으로 살아왔어. 그리고 이 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내 손맛은 내 인생이야. 체인점 대표가 된 뒤에도 선영이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식사를 마치고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음식 먹고 울었어요. 선영은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서 운 거예요. 이 맛이 우리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엄마 생각이 이렇게 생생하게 났어요. 선영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에요. 여성이 떠난 뒤 선영은 혼자 주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성공한 건 돈을 번 게 아니야. 내 음식이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그리움을 채워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야. 또 다른 날에는 젊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20살 정도 돼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 요리사 되고 싶은데요. 여기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선영은 그 청년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천안점 주방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청년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선영은 가끔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성 창업 세미나, 시니어 창업 강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시골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성이에요. 사람들은 정성을 알아봐요. 진심은 통해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영은 홍성 본점 주방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가마솥 앞에 서서 물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반찬을 만들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왔네. 66년의 인생. 그중 절반은 남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고선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으로.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자신답게 사는 것이라는 걸. 선영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를 것입니다. 주방에 서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할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녀의 삶이고 그녀의 존재 이유이고 그녀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홍성 어느 골목 홍성밥상 간판 아래에서 오늘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집니다. 그 냄새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주방 한가운데 66세 고선영 대표는 오늘도 웃으며 국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맛이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선영 대표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나이는 절대 한계가 아닙니다. 선영 대표님은 50대에 식당을 시작했고 60대에 체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와 실행력입니다. 둘째, 진정성은 반드시 통합니다. 화학 조미료 대신 정성을, 빠른 조리 대신 시간을 투자한 선영 대표님의 철학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작은 시작도 괜찮습니다. 집 앞 마루에서 반찬 몇 가지로 시작한 일이 연 매출 16억 기업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미약해도 끝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선영 대표님은 돈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게 진정한 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혹은 늦었다고 생각해 포기하려 하시나요? 고선영 대표님을 기억하세요. 66세에도 여전히 주방에 서서 국자를 드는 그녀를, 평범한 주부에서 시작해 대표이사가 된 그녀를, 당신의 손에도 마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성껏 만든 것은 반드시 세상에 통합니다. 늦었다고 생각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